그럼 오늘 이제 희망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 할까요? 캐스퍼. 캐스퍼. 아, 캐스퍼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뽀PD가 귀찮다고 아이스크림 먹고 튀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튀었어요. 캐스퍼 경영 SUV 캐스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앞에다 틀어놓기라도 좀 해놔야 되겠다.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화면으로 네.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기만 할게요. 경영 SUV 캐스퍼가 나왔습니다. 차 귀엽죠? 아니요. 안 귀여워요? 저는 오. 딱히 그렇게 귀엽지. 또 약간 곤충? 약간 그 뭐냐 무당벌레? 귀엽잖아요, 무당벌레. 아 그런가요? 제 경영 취향 SUV 아니라서. 캐스퍼. 근데 이게 차가 보니까 좀 괜찮아요. 이게 차는 조그만데 경차입니다, 경차. 네네. 근데 경차치고는 실내 공간 활용도가 꽤 넓어요. 그 실내 공간이 뭐 내부가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 경차가. 경차인데. 예. 누울 수 있어요? 예? 누울 수 있어요. 불편하게? 예, 말이 되냐 싶으시겠지만 네. 이거 뽀PD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경차인데 그 중간에 센터 콘솔이 있잖아요. 여기 네, 기어봉 네. 거기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금 있긴 한데 요만큼 비어 있어서 네, 네. 그 답답한 느낌이 덜 들어요. 이 기어봉을 그 핸들 옆에다 붙였어. 그러니까 요만한 게 없어지는 거는 그쵸. 거의 이제 예, 그만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넓어 보인다. 좀 넓어 보이는 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2열 시트가 그 좁지만 앞뒤로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소폭 왔다. 아니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트렁크가 좀 비어 있으면 좀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되게 웃기는 방식인데 그 앞열 그 의자가 끝까지 누워요. 얘도 끝까지 누워요. 그럼 그거 베고 이렇게 뒤에 놓으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끝까지 누워요. 네. 그러면은 앞뒤 시트를 다 누르면 네. 누울 수 있습니다. 애쓴다 싶죠? 네. 애쓰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쓰는 모습. 또 보여드려야죠. 이분이 지금 애써서 누워 계십니다. 개를 두고서 애써서 누워 계시는데 그 요게 있고 아까 전에 어떻게 눕냐 이렇게 저랑 시차가 좀 있어.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불편하겠죠? 근데 이게 경차라니까 경차. 우리 스파크, 네, 모닝 이런 모닝, 경차예요. 네. 근데 경차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건 그나마라도 좀 활용도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게 경영 SUV인데 뭐 SUV는 원래 또 크고 뭐 이게 네. SUV인데 이게 무슨 이게 뭐 어쨌든 경차를 가지고 이렇게 좀 구성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트를 다져보면 한 2m 나와요. 진짜요? 네. 진짜 저기 그 장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족들이 조금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네. 캠핑족은 좀 더 큰 차 사셔야죠. 그러니까 뭐 저같이 이제 혼자 좀 다니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 남편이랑 같이 가기 싫다. 싫다. 난 혼자만의 캠핑을 즐기겠다. 예. 근데 내가 혼자만의 캠핑 즐기겠다고 큰 SUV 사면은 남편이 뭐 이렇게 해요. 나 지금 NC도 손절했는데 이러겠지.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어쨌든 그걸 또 이제 경차는 공간 활용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 생긴 디자인 아시잖아요. 그 스파크 이런 거는 이제 네. 뒤에까지 딱 뒤로 쭉 돼 있고 근데 네. 뒤에를 이제 깎아 내리고 그러면은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네. 어쨌든 예쁘게 만들려고 디자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SUV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네. 어쨌든 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좀 비싸요. 그러니까요. 네. 한 보통 스파크가 한 1,500만 원 이하인데 한 1,800만 원까지도 가요. 1,870만 원까지. 그러니까 야 경차를 굳이 저렇게까지 비싸게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게 차를 팔러 나왔기 때문에 네. 차 파는 거를 끝냈습니다. 온라인 예매 가능하고요. 그럴 리가 없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진짜요? 네, 온라인 사전 계약 받았는데 18,940명이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어느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이전까지 내연기관차 사전 계약 사상 가장 많은 예약을 기록한 차는 2019년 11월에 출시한 그랜저 17,294대. 그랜저는
월에 10,000대씩 파는 베스트셀링 네네. 차예요. 1년에 12만 대씩 파는 차예요. 성공하면 타야 되는 그 차 아닙니까? 아, 그쵸. 성공의 상징 뭐 이런 그러니까 광고하던데. 본인들은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네, 그렇게. 근데 요새는 그랜저가 성공한 사람들이 차라는 이미지를 줬지만 그래서는 10,000대씩 못 팔죠. 이제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예요. 한 30대, 40대도 옛날에 성공한 50대의 차라는 이미지에서 한참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젊은 감성을 같이 넣으면서 그랜저는 가성비도 정말 좋고. 네네. 그러니까 가성비 따져보면 그랜저 사게 돼요. 네. 근데 그 그랜저보다 무려 1,600대가 더 많은 경차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좀 많이 그 신청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사전 계약 해보시면 네.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10만 원 내면은 사전 계약했다가 취소하면 돌려주거든요. 아, 뺄 수 있어요? 네, 바로. 아, 네, 그렇구나. 뭐 수수료 띄고 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줘요. 오. 그러니까 사전 계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네. 근데 영업점에 가야 돼요. 아, 이걸 하려면 네, 네. 아. 근데 캐스퍼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전 계약이 좀 많이 됐다. 아, 뭐 이것도 쉽게 볼수 클릭 있고.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었군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때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클릭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서 클릭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분. 그 저기 저기. 이니 아저씨?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이제 클릭한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오케이 예약됐어요라는 것을 보도자료로 이제 냈습니다. 아유. 제가 이 캐스퍼라는 차에 네. 관심을 되게 오랫동안 두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는 현대차가 판매를 하는데 현대차가 만든 차가 아니에요.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회사가 만든 차인데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이제 광주시에 있는 경제인들과 광주시 그리고 현대차가 합작을 해서 만든 자동차를 생산만 하는 위탁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개발을 하고 거기다 공장에다 물량을 맡기면 거기서 생산을 해서 다시 현대차에 갖다 주면은 현대차가 판매를 해주는 네네네.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의 구조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거는 경제 성장의 딜레마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나라가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우리도 월급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좋죠. 우리가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까지.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 유 대표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월급이 올라가길 바래요. 그리고 그쵸. 나라 경제가 성장하길 바래요.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 경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내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제조업 공장이 너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여기다 공장을 없애고 동남아나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 일자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올리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건비를 적게 받으라는 거냐? 오케이, 그럼 올려줄게. 대신 공장은 없앤다.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 이게 선진국의 딜레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일을 많이 겪고 있죠.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 뭐 섬유라든지 뭐 대부분 베트남, 그쵸. 중국 이런 데 다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죠. 이 공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냐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공장이라는 공간 안에다가 다 몰아놓고서 설비를 통해서 중수준 이상의 숙련도와 그 이상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럼요. 네. 차원공단 출신 아닙니까? 아, 잘 아시겠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공장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그 동네 하나가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죠. 예. 네. 근데 그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임금이 올라가면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도시가 망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야 할 거 없으면은 공장에서 안 되면 거기서 밥 장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밥을 누가 먹냐? 먹어? 공장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붕괴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보면서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를 해소할 수 네. 있을까? 그러면 저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거기다 투자 안 합니다. 네. 그 투자 왜 여기 인건비도 비싼데.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럼 오케이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해라. 그래서 여기 현대차의 평균 인건비가 연봉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 조금 안 돼요. 여기는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평균 임금이 예, 평균 임금. 예. 광주 글로벌 모터스 캐스퍼를 만드는 공장. 예. 그러면 야 3,500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저기는 9천만 원인데 3,500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네. 근데 3,5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광주 지역 그 동네에서는 연봉 상위에 꽤 높게 나왔어요. 한 최소한 상위 30% 이상에는 들었어요. 지역 일자리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 많이 없으니까. 없다는 거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청년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상위 95%? 초봉 기준으로. 초봉 기준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인건비가 3,500만 원이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9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9천만 원을 주면 공장을 못 만드는데 3,500만 원이면 공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3,500이라도 좋으니 공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9천만 원인 사람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3,500만 원으로 협상을 하면서 어떤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냐면 그러면 당신의 그 소득이 적으니까 지출을 줄여드리겠습니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집 사서 월세 내고 하면 힘드니까 네네. 여기다가 나라가 돈을 써서 지자체가 돈을 써서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너가 주거비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을 해서 유치원까지 대폭 확충을 해서 네가 유치원 한번 보내면 월에 40만 원씩 나가잖아요. 네네네. 그거 아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뭐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 다 지어서 헬스장 가갖고 돈 쓰고 그럴 필요 없이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네가 연봉이 3,500이지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겠다. 네네. 이거를 제시를 했고 기업한테는 그러니까 캐스퍼가 경차인데 현대차가 경차를 2002년에 아토스를 단종한 이후에 안 냈어요. 아토스? 네. 왜 안 내냐면 경차는 판매가가 낮기 때문에 돈이 안 마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조그맣게 하는 데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그럼 기아는 모닝이랑 레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협력업체에서 해요. 그러니까 동이오토라는 데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이오토가 하니까 그나마 좀 동이오토는 인건비가 좀 싸니까 이게 가능한데 그게 또 법적으로 또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현대차가 경차를 그런 식으로는 못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갖고 경차를 만들 수가 없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고 그러면 현대차는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경차를 만들겠다라는 사회적 상생 협약을 했어요. 경차 만들어가지고 마진 남는 건 어떻게 나눠요? 그건 뭐 그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돌려야죠. 100% 다 가져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쉐어를 해야죠. 네, 쉐어를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돼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영업 비밀이겠죠. 네네네. 누가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게 공장에 하나 들어가면 부품 회사들도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지역에 꽤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이 일종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선진국으로 가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들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커진다. 하지만 그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에 대한 실험은 저는 좀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퍼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근데 이거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도 괜히 저거 잘 되면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반대도 엄청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생협약 한다 그랬다 깨지고 한다 그랬다 깨지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캐스퍼가 성공하는 모습이 일단은 저는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잘 됐다. 저렇게라도 그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그리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그래서 적당한 가처분 소득들을 확보하면서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 기업은 특별히 뭐 돈을
이렇게 수억 수천 막 수억씩 벌지 않더라도 네. 좀 존재의 가치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반대하는 쪽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좀 뭐.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네. 이것도 되게 불편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아까 제가 온라인으로 받아서 사전 계약 네. 대박 났다 그랬잖아요. 현대차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차를 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폭스 뭐 테슬라가 지금 뭐 야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다 판매가 된대 뭐 진짜 여기는 역시 첨단 기업이야 뭐 최고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차가 테슬라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로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데다 온라인 판매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현대차는 안 해요. 왜? 영업점에서 반대해요. 반대하지.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냐. 이것 때문에 현대차는 그 미국에서는 또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클릭 투 바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해요. 그러다가 기아가 EV6를 내놓을 때 사전 계약을 온라인으로 받았어요. 네. 대박 났어요. 욕 바가지로 먹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가 네, 네.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은 그냥 수요 조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판매는 영업점에서만 하겠다. 그래야 영업점에서 해야 거기서 마진을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캐스퍼를 현대차가 슬쩍 들이민 거죠. 네. 잘 되면 판매직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차를 사더라도 소비자가 크게 불편함이 없더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참. 묘하죠. 네. 일자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늘려놨는데 그분들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얼마 몇 년 전에 차를 살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영업점을 가본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는 딴 데서 보고 네. 그냥 전화 통화로 해서 뭐 이거 뭐 계약서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네. 했고 그리고 샀어요. 네. 근데 영업점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야? 옛날에는 차에 대한 정보가 좀 너무 없으니까 네. 이제 가서 영업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뭐 차 네. 구경도 하고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요새는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진짜 뭐 발칙한 경제 다 나오잖아요. 발칙한 경제만 보면은 경제 뉴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가서 그걸 하냐는 거지. 그러면 온라인 영업점의 어떤 존재 목적이 많이 희석돼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발을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은근히 아름아름 통폐합도 많이 하고 지점을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캐스퍼가 나옴으로써 이게 되네 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오늘 too much information 현대차가 이걸 국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다가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연구개발센터를 만들었는데 네. 거기는 공장부터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실험하고 있냐면 모바일로 누르면 네. 이 주문이 그대로 공장에 전달이 돼서 바로 그럼 내가 옵션 같은 걸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대로 가서 무인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가 만들어져서 최종 출고까지 되는. 만약에 무인화 공장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형님들 가셔야지. 근데 참 그리고 여기서 무인화 모바일 시스템을 한국에다 풀었다. 우리 또 이제 판매 형님들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원스톱으로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걸 생산까지 하는 그 과정들을 그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퍼에 대한 반응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그 판매 형님들의 반응. 1번 경차는 팔아봐야 수당이 별로 안 떨어진다. 그래서 별로 뭐 관심 없다. 그거 우리가 오히려 팔라 그랬으면 더 싫었을 것 같다. 뭐 수당도 없는 거 그냥 굳이 팔으라 그래가지고 힘들게. 네. 그런 반응이 좀 있었고 네. 캐스퍼를 했다고 해서 다른 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때는 분명히 반발할 것이다. 라는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캐스퍼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줄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 형님들도 해드는 얘기가 캐스퍼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박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온라인 사전 예약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저 차 못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떠넘길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차가 자기네 차를 판매할 때 잘 팔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팔릴 때 판매직들을 통해서 판매직들이 정말 그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팔았던 것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막 주면 자기 인센티브 나누면서 그쵸. 그런 식으로. 그 진짜 영업 열심히 해가지고 막 차 다니면서 사ям 하면서 그 우리 거 물량 냈을 때 그걸 해준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매 형님들이 캐스퍼가 안 팔리게 되면은 또 그 광주 거 해줘야 되니까 이거 보면 또 맡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현대차가 필요에 의해서 그 판매직들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었구나. 네네네. 라는 걸 좀 느껴서 어쨌든 캐스퍼는 이런 의미로 좀 관심을 가고 로블록스에 가도 있대요. 로블록스에서 또 했다는 거 보니까 네네.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종의 실험, 일자리 실험과 더불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차가 캐스퍼입니다. 갑자기 카카오가 차 판매 내가 할게. 바로 끌려갔어요. 아, 우리 현대차 형님들 잘 몰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차 판매 내가 할게. 카카오 몇 겹으로 둘러싸면 될까요? 참 아무튼 좀. 근데 이런 얘기는 박진 기자가 아무래도 창원 출신이니까 네네. 일자리 얘기는 되게 좀 와닿지 않아요? 엄청 와닿죠. 그 한때 저희 차원에는 LG 공장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LG 공장이 1공장, 2공장 이렇게 있는데 그 2공장에서 뭐 공장 철수한다는 얘기 막 돌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고요. 사실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지면 정말 그 차원이 또 그 아닙니까 유흥의 메카 아닙니까? 제 1층부터 10층까지 네. 격겨에 쌓여 있는 그 유흥의 와, 끝. 1차를 1층에서 먹고 2차는 2층에서 먹고 그렇죠. 3층, 1차를 일단 일식을 먹습니다. 회를 먹고요. 2차 이제 노래방 가고요. 네. 3층에 호프집 3차 호프집이 있고 4차쯤 가면 이제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이 모든 건물에 다 모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텔이 그 위에 있더라고요. 네, 항상. 그래서 거기에 진짜 아무튼 그 일자리 뭐 경기 이런 거에 되게 좀 전 많이 와닿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일자리 만든 그 아까 그 캐스퍼 그 광주형 일자리. 예, 광주형 일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사회주의식의 느낌이 오는 거죠. 맞아요. 예, 왜냐면 어떤 복지는 지자체나 국가가 해줄게. 돈은 조금만 벌어. 근데 이게 과연 그래서 좀 근데 기업도 너네 네네. 마진 거의 안 날 건데 네네. 그래도 투자해. 그러니까요. 예. 그 좀 이게 어떤 이점이 그냥 계속 그 공존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성장의 가치를 보자면 그게 얼마나 좀 그게 있을지 그리고 그 성장의 가치를 어떻게 메꿔가야 될지 이걸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실험이니까 그럼 그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들도 또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제 추석으로 다들 떠나시고 아니면 안 떠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휴일을 즐기시고 박진 기자는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었고 네. 저희 이제 가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심심하면 발경 들으시고 네. 차에서 계속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